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심장도 폐도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는 다 정상인데 증상은 계속되니까 답답하고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드시나요? 오늘은 64세 윤미경 할머니께서 바로 이런 상황을 겪으시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발견하고 치료받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과 폐 이외에 숨참을 일으키는 원인,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4입니다. 이름은 윤미경이라고 하고요. 울산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했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손주들 돌봐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검사는 정상인데 증상이 계속되는 분들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60 초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TV를 보고 있을 때도, 심지어 누워 있을 때도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맥박을 재보면 분당 100번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숨도 자주 찼어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면 더 심했습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정말 힘들었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특히 뭔가를 들려고 할 때 손이 떨려서 흘릴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물컵을 들다가 쏟을 뻔하고 숟가락질할 때도 손이 떨려서 불편했습니다. 땀도 정말 많이 났어요. 여름도 아닌데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잠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였어요. 체중도 계속 줄었습니다. 식욕은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먹어도 살이 안 찌고 계속 빠졌어요. 3개월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잠도 잘 못 잤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져서 잠이 안 왔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자다가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했어요. 기분도 불안정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가족들이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요? 하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게 다 심장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슴도 두근거리고 숨도 차니까 분명히 심장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환기내과에 갔어요. 선생님께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흉부 엑스레이를 받았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결과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심장은 정상이에요. 폐도 괜찮고요.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니까 이상하네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럼 왜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가요? 심장이 정상이면 왜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혹시 손 떨림이나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도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손도 떨리고 땀도 정말 많이 나요. 그리고 체중도 많이 빠졌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럼 갑상선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갑상선이요? 갑상선이 뭔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갑상선은 목 앞쪽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온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을 만든다고요. 이 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몸의 대사가 빨라져서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피를 뽑아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재는 검사였어요.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결과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역시 그렇네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맞습니다. TSH는 낮고 T3와 T4는 높아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럼 그게 심각한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져요. 약을 먹으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증상도 없어집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결과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커져 있고 혈류가 많이 증가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항갑상선제라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약이 갑상선 호르몬 생산을 억제해서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낮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타 차단제라는 약도 처방해 주셨어요. 이 약은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조절해주고 손 떨림도 줄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첫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스트레스가 갑상선 호르몬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요. 둘째,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무리하게 활동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피곤하면 바로 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요오드가 많아서 갑상선 호르몬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넷째, 카페인을 줄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이 더 빨리 뛸 수 있으니까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라고 하셨어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서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바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항갑상선제와 베타 차단제를 매일 먹었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도 바꿨습니다. 해조류를 끊고 커피도 줄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심장이 예전보다 덜 빨리 뛰더라고요. 베타 차단제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손떨림도 조금 나아졌어요. 2주가 지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땀을 흘리는 횟수가 줄었어요. 밤에 자다가 땀 때문에 깨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선생님이 좋아지고 있어요. 약이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숨은 조금 차고 가슴도 가끔 두근거렸어요. 선생님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2달째 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숨도 거의 안 차고 가슴 두근거림도 많이 줄었습니다. 손떨림도 거의 없어졌어요. 체중도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식욕은 여전히 좋았는데 이제는 먹는 만큼 몸무게가 유지됐습니다. 잠도 훨씬 잘 자게 됐어요. 밤에 편하게 잠들고 아침까지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기분도 안정됐습니다.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짜증내지 않게 됐고 감정 조절도 잘 됐어요. 가족들이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예전 엄마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TSH, T3, T4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완벽해요. 이제는 약 용량을 줄여볼게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달부터는 정말 일상생활이 편해졌습니다. 숨도 안 차고 가슴도 안 두근거리고 손도 안 떨리고 땀도 정상적으로 흘렸어요. 예전의 제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5달째에는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빠졌던 5kg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얼굴에도 살이 올라서
친구들이 미경아, 요즘 건강해 보여. 얼굴에 윤기가 흐른다 하고 말했어요. 6달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증상이 없어졌어요. 숨도 편하고, 심장도 편하고, 손도 안 떨리고, 잠도 잘 자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심장과 폐가 정상이어도 숨이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갑상선 같은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증상이 함께 있으면 그 패턴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 두근거림, 숨참, 손 떨림, 땀,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이 함께 있으면 갑상선을 의심해 봐야 해요. 셋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에게 많이 생기고 중년 이후에도 잘 생깁니다. 넷째, 갑상선 검사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혈액 검사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증상이 있으면 꼭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다섯째, 항갑상선제가 정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증상도 없어집니다. 여섯째, 치료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한두 달 만에 완전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3에서 6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일곱째,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 미역, 다시마는 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니까 치료 중에는 먹지 말아야 해요. 여덟째, 카페인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아홉째,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달마다 혈액 검사를 받으면서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약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10번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갑상선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항갑상선제를 먹고 있습니다. 용량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은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통 1, 2년 정도 치료하고 그 후에 약을 끊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마다 받았는데 이제는 3개월마다 받아요.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숨도 편하고 심장도 편하고 잠도 잘 자고 감정도 안정적이고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심장과 폐 검사는 정상인데 증상이 계속되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손이 떨리고 땀을 많이 흘리시나요? 체중이 빠지고 잠을 못 자고 감정이 불안정하신가요? 그럼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갑상선 검사는 간단해요. 혈액 검사만 하면 됩니다. TSH, T3, T4 수치를 재면 갑상선 기능을 알 수 있어요. 갑상선 초음파도 받아보시면 좋아요. 갑상선 크기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갑상선제를 처방받으면 꾸준히 드세요.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먹으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해조류는 피하세요. 김, 미역, 다시마는 치료 중에는 먹지 마세요. 카페인을 줄이세요. 커피는 하루 한 잔 이하로 마시세요.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충분히 쉬세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세요.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면서 치료를 조절해야 합니다. 저는 64시지만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60 초반보다 지금이 훨씬 편안하고 활기차고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검사에 이상 없는데 증상이 계속되는 건 다른 원인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갑상선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갑상선, 안정된 호르몬, 편안한 심장, 깊은 잠,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숨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64세 윤미경 할머니께서 심장과 폐는 정상인데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고생하시다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발견하고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하신 이야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지 않나요? 검사에 이상 없는데 증상이 계속되면 다른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갑상선은 숨참, 가슴 두근거림, 손 떨림, 땀,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고 약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여러 증상이 함께 있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항갑상선제를 처방받으면 꾸준히 복용하시고 해조류와 카페인을 줄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숨이 찰수록 불안해지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